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자예요.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것은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이미 놓이신 분들을 위해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제가 즐겨보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전하려니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한편으론 심상치 않은 이야기라 그런지 긴장도 됩니다.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마냥 엄마 품에서 엄마 하면서 옹알대던 채가 언제 이렇게까지 컸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엄마한테 남자를 소개할 때도 그때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보다 어린 나이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되니 엄마도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좀 이상하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엄마는 제가 괜찮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끝이 나게 되었고 이혼을 하고 나니 제 나이는 고작 29살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이혼을 하고 두 번 다시는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는데 사람은 과거를 잊기 마련이라고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새로 만난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처지인 돌싱이었는데 저희 둘 다 재혼을 하는 입장이라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여 마음은 조금 놓였어요. 만약 남편은 초혼이고 저만 재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지만 예비신랑 또한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이니 그럴 일은 없겠다 생각을 했네요. 그렇게 저희 둘 다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던 중에 엄마가 먼저 예비신랑을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또 한 번의 예비사위를 만나게 되니 설레임보다는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보기에도 제 예비신랑의 첫 인상과 인성은 좋은 것 같다고 마음을 놓으셨죠. 워낙 예비신랑이 밝고 예의도 바르다 보니 더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또 엄마가 예비사위가 집에 온다고 이것저것 선물도 준비를 하셨는데 선물을 받을 때에도 예비신랑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잘해서 엄마도 얼굴이 금세 환해지셨어요. 한참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고 엄마가 먼저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냐고 슬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 예비신랑이 이왕 결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되도록이면 빨리 날을 잡아 식을 올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쪽과는 무난히 결혼 이야기랑 첫 만남이 잘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남은 건 예비 시댁이었는데 처음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하나 무척 고민이 되었어요. 첫 결혼 때는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나이가 어리니 겁도 없어 우당탕탕 가서 시댁 어른께 인사드리고 따지는 것도 없이 초스피드로 결혼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40이 넘으니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옷차림부터 시어른 선물, 말투, 저에 대한 정보까지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지 인사를 가기 전부터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제일 걱정이 된 부분이 시댁이 저희 집보단 더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집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친정이든 시댁이든 동등한 사돈 관계라고 하지만 되게 그런 부유한 집안은 보통 까다롭지 않다고 주변에서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더 긴장이 되고 나를 예쁘게 봐주실까 하는 걱정도 앞섰어요. 예비신랑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예비 시어머님은 저에 대한 존재를 알고 계시는데 저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며 안심을 시켜주었어요. 그런데도 쉽게 안심이 되진 않았던 게 주변 지인들이 하도 충고를 해대서 저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예비 신랑과는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까지 기약을 했으니 벌어진 일이다 생각하며 어차피 거쳐야 할 절차니 떨리더라도 최선을 다해 제 소신과 제 생각, 그리고 예의 바르게 잘 행동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런 다짐과는 별개로 예비 시어른을 만나러 가기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 입장만 보면 신중하게 결정해서 재혼을 하는 일인 만큼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처럼 파국으로 치닫지는 말아야 하겠다는 압박감이 심해지면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때 당시 전 남편이 외도도 했지만 그 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전 남편이 하던 사업이 엎어지는 바람에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 제가 막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빚을 갚아나가고 했거든요. 전 남편의 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 나 몰라라 했기에 저 혼자만 고군분투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 애는 감히 낳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저희 엄마는 본인 딸이 혼자 저렇게 고군분투하니 이런 제가 너무 안쓰럽다며 제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겠다고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다행인 건 엄마가 일하는 집에 집주인분들은 좋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엄마의 사정을 알곤 보너스도 많이 주시고 먹을 것도 챙겨주시며 도움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 저도 모자라 저희 엄마까지 가사도우미 노릇을 한다는 게 자식된 입장으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도 전 남편은 이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기력증이 와선 매일매일을 술로 지새우는 게 태반이었고 가끔씩은 술에 취해 폭언이나 집에 물건에다 화풀이를 하는 행동도 하였어요.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별별 우여곡절을 다 겪었고 하늘도 이런 제가 안쓰러웠던 건지 다행히 빚은 무사히 청산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 또한 저랑 저희 엄마 덕에 빚을 갚아 그 고마움으로 다시 정신을 차렸고 일자리도 구해 작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전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하지 않던 행동을 하는데 하도 이상해서 전 남편이 자는 동안 핸드폰을 봤더니 마침 오게 된 문자를 보곤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가사도우미 노릇까지 하고 나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이까지 포기하며 4시간만 자면서 일을 해서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결국엔 딴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곤 배신감에 그 자리에서 갈라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해서 몇천 정도 위자료를 받아 그 돈으로 싼 값에 살만한 집을 장만해서 살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도 특기를 살려 부동산 회사에 취직을 했고 쉬는 날엔 이것저것 부업을 하며 돈을 벌어 어느 정도 저 혼자선 생계 유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전 남편 때문에 시작한 가사 도우미 일은 계속하고 계셨죠. 워낙 엄마가 일을 깔끔하게 잘하다 보니 아르마리로 소개를 받아 일주일에 2-3집 정도는 계속 일을 하셨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가사 도우미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엄마가 그만두셨음 했는데 엄마는 되려 놀면 뭐하냐고 할만하니까 하는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랑 엄마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지금의 예비 신랑을 소개받아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서로 한 번 갔다 왔다는 공통점 때문에 그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아 말도 잘 통했는데 예비 신랑의 집안 이야기를 듣곤 처음에는 저희 엄마의 직업에 대해 깊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점점 깊어질수록 어차피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 솔직하게 엄마의 직업에 대해 털어놓게 되었는데 예비 신랑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며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부모님의 직업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되려 저희 엄마가 저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게 대단하시고 존경한다고 할 정도였죠. 어디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이 환영을 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예비 신랑이 말을 예쁘게 해주니 고마웠어요. 하지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아무래도 시댁이었죠. 저희 집안은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저를 못 도와주었고 저 또한 직업이 빵빵하다거나 월급이 많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예비 신랑이야 저를 좋아라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 입장에선 웬만하면 수준이 비슷하고 좀 더 배운 사람을 선호하기 마련일 거니까요. 돈으로 차별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집안이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구박받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예비 남편이 아무리 괜찮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앞서시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앞이 캄캄하기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긴장과 고민에 휩싸여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어요. 근데 예비 신랑이 말대로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시며 어서 오라고 반겨주었어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밝게 웃으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제 아픔에 대한 덕담까지 해주시는데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예비 시모에게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와 저희 집안 이야기 그리고 엄마의 직업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크게 놀라시지 않으시고 저보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엄마 또한 예상보다 일이 술술 풀려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상견례까지 거의 프리패스로 진행이 되겠다 싶어 한참 동안이나 들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고 하루 종일 들뜬 기분이었죠.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조금 걱정이 된다고는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엄마는 아직 마음이 좀 그렇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네. 그래도 우리 딸이 똑부러지니까 가서 잘할 거라 생각해. 그럼 엄마, 나도 절대로 저 자세로 나가진 않을 거야. 엄마가 걱정하는 거 어떤 걱정인지 다 알아. 내가 우리 엄마 걱정 안 시켜드리게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결혼 후가 어떨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상대적인 거라고 이렇게 저를 밝게 맞아주시고 허락을 해주셨다는 걸로도 충분히 앞으로의 관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 저희는 미리 약속 잡은 대로 저희 쪽에서 예약한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 저랑 엄마는 미리 장소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예비 시댁 쪽도 상견례 장소로 오게 되었는데 처음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만나는 사이라서 그런지 서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기분 탓인지 중간중간 예비 시모가 저와 제 친정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안 입곱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뭐 대놓고 무례한 행동이나 언행을 하신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계속 많은 대화를 나누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자리가 끝이 날 때쯤 예비시모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신다고 했고 예비시모가 나간 뒤 얼마 있다 저희 엄마도 화장실에 다녀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먼저 다녀온 엄마가 방으로 오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어딘가 분위기가 싸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비시모도 방으로 들어오셨죠. 그러더니 예비시모가 이제 식사도 다 끝난 것 같으니 그만 자리를 마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러자고 하는 찰나 갑자기 저희 엄마가 핸드폰을 탁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핸드폰에 있는 녹음 재생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엄마의 갑작스런 행동에 모두들 깜짝 놀라 핸드폰에서 재생되는 소리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아니 예비시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저희 엄마가 녹음을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시모가 대놓고 저랑 저희 엄마의 욕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 갔다 온 여자라는 것도 본인 마음에 안 드는데 저희 집안 자체가 가난하고 엄마는 늙었는데도 아직까지 남의 집 청소나 하고 있다고 부려먹을 생각이나 해야겠다고 하는 식의 뒷담화였어요. 시어머니도 같이 이 녹음된 이야기를 듣더니 돌연 태도를 바꾸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도치 않게 내 속마음을 알게 돼서 하는 말인데 그래요.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솔직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나 이 결혼 찬성하는데 시간 오래 걸렸어요. 막말로 정희 씨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든 비벼서 호사 좀 누리겠다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정희 씨나 정희 씨 어머니도 좀 솔직해져 보세요. 나도 이렇게 오픈하잖아요. 나는요, 내 아들 이러라고 그렇게 힘들게 유학 보내고 일 가르치고 한 거 아닙니다. 그쪽 두 분은 내 아들이랑 상황이 비슷하다 생각할 텐데 전혀 안 그래요. 내 아들이 훨씬 더 아까운 결혼이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태 이런 얘기는 없으셨잖아요. 분명히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다고 하시고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어떡해요. 상견례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러실 거였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반대한다고 하셨으면 될 것을. 저한테는 아무런 내색조차 하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온 식구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만하세요, 엄마.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가 뭐가 죄송해서 사과를 해? 저 사람들도 우리 집 능력 보고 결혼하는 건데.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당연히 집안끼리 격이 어느 정도 맞고 교육받은 수준도 적당히 맞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 수준을 봐라. 애미가 저렇게 남의 집에서 일하는데 보나마나 딸도 똑같겠지. 어디서 왔는지 비교도 안 되는 듣보잡들이 들러붙어서는 내 귀한 아들 피를 빨아먹으려고 해. 내가 그 사실에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 대놓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세요? 사람이 부족하다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부족해 보여도 저 나름대로 이 사람 신이 떨어뜨리는 행동 안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경력도 갖추고 제대로 된 직장 다니면서 살려고 애써왔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이 있어서 욕을 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저희 엄마까지 포함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 얘 좀 봐. 지금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뭐 노력을 했다고? 노력을 했으면 뭐해. 그래봤자 출신이 그 모양인데 어딜 뻔뻔하게 우리 아들을 넘봐. 우리 남편이 살아서 이 꼴을 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 우리 남편 살아있었음 당신네들하고는 겸상도 안 한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말은 해야지. 어딜 가진 거 쥐뿔도 없는 하층민 주제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넘보냐고. 이렇게 만나주는 것도 감사하다 해야 돼.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랑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일단은 나가세요. 엄마 진짜 후회하시려고 그러세요? 예비신랑은 본인 엄마를 붙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예비시모는 들은 척조차 하지 않으며 계속 저희 집안과 제 스펙에 대해 이야기하며 노발대발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희 엄마도 어린아가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저도 너무 화가 나 눈물이 막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기가 죽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제가 정말 등신 같았어요. 더군다나 제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도 싸잡아 욕을 하니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비시모의 말은 끝이 아니었어요. 아, 그리고 혼수랑 예단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주제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 허락을 해줘야 돼? 그깟 돈도 아닌 5천만 원 주면서 뭘 그렇게 대단한 돈을 줬다고 해? 이 양심도 없지. 그 돈 주고 우리 아들을 퉁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파출부 학급이라면서 모은 돈이라고 얼마나 뻐기는지. 그걸로 누구 입에 풀칠을 하겠다고 날로 먹어? 하긴 부족한 돈은 네 엄마 보고 모음으로 때우라고 할 참이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쪽한테 노예예요? 뭐예요? 진짜 소름 돋게 연기를 하시네요. 두영 씨가 어떻게 결혼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 모르고 결혼했으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뻔했네요. 이런 집안이고 이런 성격 파탄자인 시모랑 같이 살았으면 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고요. 이제야 당신 아들이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네요. 두영 씨가 불쌍하네요. 아니면 두영 씨도 원래 이런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인생 나고자 가난뱅이 없는 것들이 꼭 할 말 없으면 저런 얘기하지. 아, 잘 됐어. 이 결혼 엎어. 엎어버리라고. 그깟 5천만 원 주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것들아. 돈이 없으면 최소한 모험으로 때워야지. 두영이 너도 이제 정신 차려라. 이딴 여자 데리고 오는 것도 한계라고. 혼수로 5천 가지고 오는 정신 나간 집안의 사이가 되는 게 뭐가 좋다고 이걸 두둔하고 있어? 끝내.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엄마가 돈 하시는 건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악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결국 이렇게 돈이 없다는 핑계 삼아서 저희 둘이 떼놓으시려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미 결혼해도 된다고 허락까지 다 하시고 식 날짜까지 잡힌 마당에 왜 자꾸 이러세요? 지금 옆에서 보는 저도 이 정도인데 오늘 엄마를 다시 받고 이럴 거면 앞으로도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엄마를 안 보는 게 낫겠어요. 예비신랑이 그 말을 마치자마자 예비시모는 저랑 저희 엄마 어깨를 본인 어깨로 치며 남자 잡아먹는 구미호라는 말까지 하셨네요. 저도 그에 맞서 지금 쳤냐고 사람 밀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예비신랑은 저랑 본인 엄마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살다 살다 이런 싸움은 처음 해봤어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그곳을 나왔는지도 생각이 안 났고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왔고 결국 저는 예비신랑에게 결혼은커녕 만남도 힘들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채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지냈었어요. 예비신랑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을 하였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그 사람을 단호하게 돌려보냈고 저도 그런 예비신랑이었던 사람을 냉철하게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도 그동안 부동산 회사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중개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취직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의 여자가 대뜸 제게 오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전 예비 신랑의 엄마였어요. 너네 그 콩가루 같은 집안 때문에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성실하던 애가 성격이 확 바뀌어갖고는 나한테 대들고 막말하더니 집까지 나갔어. 네가 아주 온 집안을 뒤집어 놨다고. 너 일부러 우리 아들이 일하는 회사 근처 부동산에 취직해서 또 우리 아들 꼬드기려고 이러고 있냐? 아님 벌써 꼬드겨서 어디로 내뺐어? 너 그리고 당장 여기 부동산 그만둬. 이쪽은 전부 다 내 관할이니까 내 눈에 2번 다시 띄어봐. 뭐예요? 당신이 뭔데 내가 다니던 직장을 관두라 마라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여기가 누구 관할이고 뭐고 나는 관심도 없고 당신 아들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요. 나가시라고요. 이렇게 또 엄한 사람을 찾아와선 꼬투리를 잡는데 그때 마침 외근을 나갔다가 들어온 부동산 사장님이 이 광경을 보고 화가 많이 난 듯 했어요. 저기요, 지금 일하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희 씨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우리 애기는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일하는데 괜히 이런 일로 소란 피워서 미안해요. 이 아줌마는 내 보낼 테니까 걱정 마요. 아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뭐야? 애기라니. 아니, 박 사장하고 이 여자랑 무슨 사이야? 이 사람 제 와이프 될 사람이에요. 뭐 어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남의 영업장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말끝마다 부자부자 거리긴 하시고 그 나이 드시고 부자부자 돈돈 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교양 있다는 사람이 공과 사도 구분할 줄 모르세요? 이게 무슨 행패냐고요? 당장 나가세요. 뭐? 와이프라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새 또 남자를 꼬셨네. 그것도 애까지 뱉네.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해. 요물이야 요물. 말 조심 못해요? 저 원래 정희 씨랑 약혼한 사이였고 그 기간에 아기가 생긴 거라고요? 뭘 알고 떠들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대로 저는 몇 년 동안 부동산 직원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찾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잠시 허공을 보더니 사장님에게 끌려나갔고 몇 달 뒤 제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을 하자고 하여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글쎄 저희 결혼식에 전 예비 시모가 찾아와서는 신부 대기실에서 제 다리를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이거 왜 그러시냐고 뭐 하는 거냐고 다리를 떼어내려고 걷어차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다시 제게 기어와 한 번만 제 남편을 설득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제가 임신도 했고 이것저것 신경을 쓸 게 많아 전 모르게 얘기하지 않았던 게 있었는데 저랑 약혼을 하기 전부터 저희 남편과 예비 신부였던 이 여자가 새롭게 올라가는 빌딩을 함께 투자해서 계약하기로 했었다는데 남편이 이 여자의 실체를 알곤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이 꾸리는 투자자들도 다 손을 떼니 이 여자는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가들을 담보로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다들 손을 뗀다고 해 자기 혼자 독박을 쓰고 빚더미에 앉을까봐 그게 두려워 뒤늦게서야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였죠. 그리고 당연히 저희 부동산으로 찾아오면 남편이나 제게는 말도 못 섞을 거라니까 이런 대외적인 장소에 와서 깽판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우는 소리까지 들리니
저희 엄마랑 친척분들이 헐레벌떡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달려가서 제발 한 번만 따님을 좀 설득해달라고, 같은 부모 입장으로 자식 좀 설득해달라고, 이번에 잘못되면 자기는 죽는 목숨이나 다름없다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하는데, 저희 엄마도 그 여자에게 이제 와서 왜 이러냐며, 그렇게 잘나 빠지신 사람이 왜 이러고 있냐고, 당신이야말로 이제 망하면 가사 도우미라도 해야 되는 신세가 됐다고. 근데 그거 아니냐고. 당신 같은 건 진짜 부자들도 가짜라고 피해서 가사 도우미 일도 못하겠다고 하였어요. 인생을 그따위로 사니까 부메랑이 돼 돌려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호원을 불러 그 여자는 식장엔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기 분신과도 같았던 아들도 잃고, 두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재산들과 돈, 그리고 상가들까지 싹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가난하다고 대놓고 손가락질까지 하며 저희 엄마에게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모욕감을 주었으니까요. 사람이 마음도 곱게 써야 된다고, 그런 거짓된 마음으로 사람 무시하고 부려먹으려고 했으니 자업자득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이 여자를 통한 인생의 커다란 이치를 한 번 더 알게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많은 걸 느끼셨음 하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